안녕하십니까. 건축 구조를 담당한 김기홍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4월 19일 날 국가직 시험을 갖다 봤는데, 자, 문제가 제가 예상한 대로 거의 그 부분 쪽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부분 한번 보고 마지막에 꼭 뭐 보라세요? KBC 구조 기준을 갖다가 꼭 보고 가시라 했잖아요. 거의 그 부분에서 다 나오고요.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는 아무래도 이제 겹쳐 있는데 철근 콘도 규정하고 다음에 뭐 KBC 기준하고 거의 비슷하고요. 다음에 2013 아직 그거는 출제가 안 됐다는 것. 그래서 그게 좀 틀리더라 이렇게. 그래서 거의 다 보면은 이 KBC에서 구조 기준하고요. 다음에 이렇게 철근 콘크리트. 그래서 요 기준에서 보통 거의 다 나왔습니다. 역학 빼고는 다 이거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기초 부분에서 두 문제가 출제됐어요. 이것도 여기서. 다음에 두 번째, 자, 지진화 중, 여기가 좀 생각대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진에서 두 문제가 나오고, 다음에 적설화 중에서 한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하 중에서 한 문제가 나오고요. 다음에 활화 중에 대해서 한 문제가 나왔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적설화 중도 한 문제가 적설화 중도 시험상에서 꼭 나올 거라고는 예상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 부산대 학생들 그 때문에.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문제가 5문제가 나왔고, 다음에 철골이 4개가 나왔고요. 다음에 조족조에서 2문제, 다음에 나무 구조에서 2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고요. 다음에 역학에서 이렇게 한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합이 이렇게 해서 20문항이 나왔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좀 제가 봤을 때는 구조 같은 거는 정확히만 공부를 갖다 하시면은 다 거의 다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보통이고요. 다음에 계획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어떻게 해요? 범위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범위 내에서만 내면은 맞힐 수 있는데 범위 바깥에서 워낙 크니까. 그래서 그게 조금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계산 문제가 조금 그전보다는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구조 기준을 잘 봐야 되겠다는 거 이렇게. 자, 첫 번째 철근 콘도 힘 및 압축 부재를 설계의 가정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이냐 이렇게. 가정 조건 다 써 있어요. 자,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의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의 인장 강도는 무시할 수가 있다. 맞아요. 그대로 써 있는 그대로예요. 다음 신 모멘트 또는 충력을 받는 동시에 부재의 콘크리트 압축 연당 콘크리트의 극한 변형률은 0.003으로 가정한다. 이거 뭐 아무거나 다 똑같아. 답은 3번이죠. 그래서 철근에 생기는 변형률은 철근의 항복 변형률과 같은 것으로 가정한다가 아니라 콘크리트의 항복 변형률과 같은 것으로 갖다 봐줘야 돼. 그래서 콘크리트의 항복 변형률 이렇게. 그래서 요거와 같은 것으로 한다 이렇게. 다음에 콘크리트의 압축응력 변형률의 관계는 광범위한 실험 결과와 실질적으로 일치하는 어떠한 형상으로도 가정할 수 있다. 다음에 2번에 콘크리트의 균열 모멘트를 계산하기 위하여 파괴 계수는 얼마 정도로 하느냐. 일반 콘크리트며 설계 기준 압축 강도는 25메가파스칼이더라 이렇게. 그래서 자, 파괴 계수는요. 그래서 파괴 계수는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경량 콘크리트 계수니까요. 그거는 뭐 주어지지 않았으니까요. 없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0.63 루트 설계 기준 강도가 얼마로 주어졌어요? 문제상에서 25 메가파스칼로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0.63 곱하기 5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얼마? 3.15 메가파스칼이더라. 이렇게. 그래서 얘가 어차피 5니까. 다음 3번에 주요 구조부가 공칭 두께가 50mm, 실제 두께가 38mm의 규격제로 된 것을 무엇이라 합니까? 이렇게. 그래서 답은 경골 목구조예요. 뭐 이거는 뭐 그대로 책에 뭐 글자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갖다 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그러면 대형 나무 구조, 목 구조라는 것은 뭘 갖다 크기가 얼마냐면요. 그래서 공칭 치수가 125mm예요. 그래서 125 곱하기 125고요. 다음에 얘는 실제 치수. 그래서 124 곱하기 124mm더라 이렇게. 그래서 이상의 부재잖아. 그래서 이렇게 이상의 부재를 갖다가 대형 목 구조라 하고요. 경골은 50mm의 규격제로 된 것을 말한다 이렇게. 다음 4번에 활화중에 대한 저감계수로 옳은 것은 어느 것이냐? 자, 활화중. 그래서 원래 장기하중은 그래서 고정하중 플러스 뭘까요? 그래서 이동하중이다. 그래서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동하중이 바로 뭐예요? 얘를 활화중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건물이 지면은 사람이라든가 기계라든가 각종 물건의 무게를 말하고요. 얘는 무슨 하중이에요? 움직이는 하중이잖아. 그래서 얘를 이동하중이라네. 그래서 이 활화중에 대한 저감계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 이렇게. 그래서 얘는 전부 다 책에 그대로 있는 거 그대로 갖다 따서 하는 거예요. 자, 지붕에 옳은 것이에요. 자, 1번에 지붕의 활화중을 제외한 등분포 활화중은 부재의 영향 면적이 26이 아니라 36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기본 등분포 활화중에 저감계수 C를 곱하여 저감한다. 다음 2번은 맞는 말이고요. 기둥 또는 기초에서 부하 면적은 4배, 보에서 부하 면적은 2배, 슬라브에서 부하 면적을 적용한다. 단 부하 면적은 캔틸레버 부분에 4배 또는 2배를 적용하지 않고 영향 면적에 단순 합산한다. 자, 3번은 뭐가 틀리냐면요. 활화중이 5kN을 초과의 공중 집회 용도에 대해서는 저감할 수가 없다 그랬는데 5kg 이상이죠. 5kN 해서 얘는 이하예요. 다음에 4번은 승용차 전용 주차장의 활화중은 저감할 수 없으나 2개 층 이상을 지지하는 부재의 저감계수 C는 0.7까지가 아니라 그래서 저감계수는 0.8이고요. 그래서 맞는 것은 2번. 그래서 1번은 26이 이게 26이 아니라 36제곱미터 이렇게. 그래서 구조는 여러분들이 거기 봤겠지만은 단원별 모의고사 있잖아요. 단원별 문제 해가지고요. 요 에듀핏에서 나온 거 있잖아요. 그 뒤에 보면은 이렇게 구조 기준 문제가 따로 뒤에서 부록으로 뒤에 따로 들어갔잖아요. 문제가 들어갔는데 거기서 거의 뭡니까? 비슷하게 많이 나왔잖아요. 물론 또 똑같은 것도 하나 있대요. 그래서 거의 그 부분에서 거의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제도 있고요. 뭐 8번 같은 거는 거의 안 했습니다. 여기까지 그런 부분은 잘 안 나와가지고 안 했는데 조금 전 다시 해야겠네요. 다음에 5번에 구조 기준에 따른 지진 저항력 시스템에서 옳지 않은 거. 자, 지진 문제가 2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2문제가. 그래서 여기서 너무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항상 나오니까요. 잘 보라 그랬고요. 범위도 얼마 안 크니까.
자, 1번에 모멘트 골조와 전단벽 또는 가세 골조로 이루어진 이중 골조 시스템에서 전체 지진력은 각 골조의 횡 강성비에 비례하여 분배하되 모멘트 골조가 설계 지진력의 최소한 25%를 부담한다. 이것도 책에 그대로 있어요. 다음에 전단벽도 똑같아요. 75%, 25%. 다음에 3번은 임의층의 해석방에서 반응 수정계수 R은 옥상층을 제외하고 상부층들의 동일 방향 지진력 저항 시스템에 대한 R값 중 최대값이 아니라 무슨 값이에요? 최소값이에요. 최소값을 사용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타났고요. 다음 임의의 해석방에서 시스템 초각에서는 상부층의 동일 방향 저항 시스템에 대한 값 중에서 가장 큰 값 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다음에 6번. 6번 할게. 이제 다음에 안 했고. 6번. 그래서 건축 구조 기준에 따른 흙막이 및 흙파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이냐. 이렇게. 구조물이나 제하물 등에 근접하여 굴토를 하는 경우 배면 측압의 구조물의 기초 하중 또는 제하물에 의한 지중 응력의 수평 성분을 가산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구조 기준 뒤에 정리해 놓은 게 있잖아요. 그대로 읽으면서 보시면 돼요. 거기에 뭐 바꾸고 그런 거 없어요.